めまして、百瀬彩と申します。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場所でこの作品を見せ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 반갑습니다. 모모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이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맨 마지막 목소리로 저희가 계속 만나봤던 두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화 맨 마지막에 모모세야 감독님은 또 얼굴을 보여주셔서 낯익은 듯 낯선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저희한테 자막으로 얘기는 해주셨어요. 이 교환일기라고 하는 작품이 두 분이서 교환을 하는, 영상을 교환하고 그것으로 그 영상을 보고 나레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교환이라는 말과 일기라는 말이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독님들께서 어떻게 이 작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교환을 했다면 이미지를 교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선택해서 교환해 주시고, 거기에 그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각자 어떤 방식의 약속 혹은 한번 느슨한 방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나레이션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교감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걸 조금 같이 얘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そもそも私とイムさんの出会い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2015年にそのアーティストファイル展という日韓合同でこの美術の展覧会がありまして、それでイムさんと私がそれに関わっていて、でイムさんからコラボレーションを仕掛けられた時に何をやろうかって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もともとじゃあ私が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みたらどうかっていうのがそもそものきっかけでした。 2015년에 그 아티스트 파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란 공동의 그러니까 미술가들이요, 아티스트들 간에 그러니까 같이 공동 작업을 해보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럴 때 먼저 아야세 씨한테 먼저 그 작가님께서 같이 우리 협업을 해보자, 콜라보레이션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셨고, 그럼 이런 식의 교환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야세 씨입니다. いわゆるビデオレターはその撮影者と、そのナレーションをつけている人が一致している状態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プロジェクトにおいてはその相手から送られてきた素材を自分で編集し、相手の映像のその背景を完全には理解できない状態で自分の日記を、ある種何と言いますか、重なるイメージもあれば離れているイメージもあるということをむしろ積極的に受け入れる形で重ねるプロジェクトにしました。 그래서 사실 비디오 레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촬영하는 사람과 그 나레이터가 보통 일치하는 상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상대방이 찍어서 보내준 영상 그 소재를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편집을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의 나레이션을 입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찍은 영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일기, 개인적인 자기의 일기를 넣는 것, 그 안에서 어쩌다 보면 이미지와 그 나레이션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을까?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상으로서 이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個人的には結構そこに倫理的な判断が難しいところもあって、例えばそのセウォル号のイメージに個人的な話を重ねることがやはり本当に正しいことなのかとか結構葛藤も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日本と韓国っていう、ある意味コインの表と裏となったような状態に置かれている国で何らかの符号が見出せればそれは意欲的な試みな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윤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갈등 같은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세월호의 이미지가 나왔을 때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일들을 겹쳐놓는 것들, 그런 나레이션을 겹쳐놓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동정의 양면과 같은
앞과 뒤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때 굉장히 어떤 의욕적인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짧게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작하게 된 계기를 201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 같은 경우는 약간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국립신미술관이 같이 공동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작가 6분이 계셨고 한국 작가 6분이 계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같이 전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저는 좀 더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일본 쪽에서 작가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좀 미팅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저희 한국 작가들이 일본 가서 이제 미팅을 가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렸고 제안을 둘이 사서 뭔가 만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급하게 좀 만나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그 작품을 좀 소개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모머스 작가님이 어쨌든 형식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상의 풍경들을 오가면서 찍은 것들 또는 뭐 작업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들 또는 이제 뭐 영화제라든가 전시가 2015년, 16년도에 해외에서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나가서 좀 찍었던 것들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약간 부스러기 같은 영상 부스러기 같은 또는 조각 같은 것들에 모여지는 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교환 일기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게 서로만의 교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들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감독님이 찍었던 영상을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서 편집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나레이션을 이쪽에서 독자적으로 입히고 그래서 매체적인 교환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공간의 교환 그리고 그다음에 생각의 교환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교환하는 방식들이 계속 보여져서 저는 교환일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환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가 사실 좀 재밌었고 또 하나는 편지, 영상 편지가 일기로 변했잖아요 제목에서. 편지와 일기 사이에는 간극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고 그 편지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를 겨냥해서 편지를 하게 된다면 일기는 분명 나의 이야기를 하지만 또 불특정의 누군가가 있다라는 가상을 우리가 하면서 내면적 독백을 하는 것이 일기여서 그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미지 속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질문이 같이 들어가는 장면들은 그 이미지들을 편집할 때 받아 있는 이미지들은 어떤 것을 찍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서 편집을 할 때 혹은 내가 이 이미지들을 보낼 때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받았을 때 편집하는 자의 마음이 지금은 이제 교환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각각의 이미지들이 저는 굉장히 편집된 이미지들을 보면 조형적이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느낌들을 저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들이 있다면 평면이나 아니면 뭐 색감, 구성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티스트이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마음과 받았을 때 편집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기다가 나레이션을 입히는 마음이 각각 어떤 부분들의 판단들이 일어나셨을까. 그리고 네. 일단 사실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많이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은 좀 모머스 작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담아서 이걸 해주세요가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좀 전달하는 부분이 저는 많아서 그런 좀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찍은 것들을 제가 못하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작업에 못 담는 것들
준비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쥐어짜듯이 좀 했다고 할까 순간순간 그래서 솔직하게 다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얘기나 또는 이제 지금 그 이미지 자체는 어쨌든 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거를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저도 좀 마주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세월호 관련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도 좀 사실은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모모세 작가한테 하고 모모세가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보내주고 なんか結構作り方が違うなと思っていて、私は結構すでにある日記にイムさんから送られてきたイメージをこう編集してつけて、そこで新たに生まれるイメージだったり、あるいは誤読ですね。誤読されてしまうことでより豊かなイメージが生まれるっていうことを積極的に受け入れたんですけれども、結構イムさんは私の送ったイメージから発想したその言葉なのかなっていうものを結構積極的に入れてくれたりして、結構これは編集の態度として大きく違うなっていうことを結構感じていたんですね。で、私は結構イメージと言葉がず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例えばどちらかに集中するとどちらかはうまく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でもなんかふっと重なる部分があるっていった風に、例えば私の個人的なスナックで働いてた時の話とマッカーサーのイメージが重なった時にある歴史上のなんかマクロなものとミクロなものが重なるようなそういうことが面白いなと思ってそういう態度で編集していました。 먼저 편집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그 두 분 임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그 작업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해 있었거든요. 일기가 존재해 있었는데 그렇게 보내주신 영상들을 보고 그 편집을 했던 거고 또 일기에 편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보시고 그걸 영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글 쓰시는 경우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미지와 나레이션, 그 말들과 굉장히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적으로 확 하고 교차되면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4년 동안 호스티스로 스낵바에서 호스티스로 일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배경으로는 감독님 쪽에서 내가 더 그 장군의 동상이라든지 부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떤 미시적인 이야기지만 또 굉장히 거시적인 매크로나 그런 역사적 배경 안에 있다는 게 겹쳐지는 것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감독님, 그러니까 김 감독님은 굉장히 개인적인 나에서 시작해서 이야기가 점점점 퍼져가는 방식이었다면 모모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이나 생각, 고양이, 아침, 지금, 일본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교차를 하는 방식이어서 또 이런 방식의 교환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차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영화 속에서 좀 만나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과객과에 대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것 같고요. 영화 보시면서 어떤 영화들은 대면하면서 바로 이해가 되고 설득되는 영화들이 있다면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곱씹어야 되는 영화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대면의 느낌 자체를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본 영상 장면 중에 시위 집회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뭐에 관한 시위 집회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시위 장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도 나왔고 퀴어 축제도 나왔고 했는데 일본에서 시위 장면이 어떤 시인지 잘 몰라가지고. あのデモは日本に当時あった日本で起こったデモで集団的自衛権安倍政権下における集団的自衛権を容認していいのかっていう
そこに対する怒りを表明するためのデモでした。 아, 그건 일본에서 있었던 나왔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시위였는데요. 그 아베 정권이 추진을 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시위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퀘어문화축제 17회 때 참가자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찍혀있던데 혹시 찍으실 때 약간 이렇게 게시될 거라는 허락을 구하셨는지 계속 좀 신경이 쓰여서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 서울 광장에서 찍었던 거요. 그거는 좀 넓게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다 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 풀샷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그냥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퍼레이드 자체가 이미 커밍아웃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물론 또 영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결들을 또 만날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라고 하고 그 퍼레이드에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담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 깊이 그 커뮤니티 안에 깊이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는 감독이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로 읽어도 괜찮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잠깐 해봅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도 사실은 영상이 워낙 단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편마다 어떤 부분이 접속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질문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죠. 마이크 좀. 촬영 도구를 아이폰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과 일본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을 궁금한 점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알고 싶습니다. 今現代でそ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ような手法でものを撮ろうと思うとやっぱりそのすでに私たちはスマホを通して世界を見ているとも言えると思うんですね。例えばそのシリアの人々がその爆撃されている今ここをその自ら撮影して例えばツイッターにアップしてっていうことがニュースよりも先にこう現れるような時代だと思うんですね。その時に例えばそのスマホっていうその映像の質感が持つアクチュアリティであったりそういうことは私は結構そのかつて映像美のためだけに使われていたカメラの在り方とは全然異なると思っていてあとやっぱりそのさっき親密さの話が出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そのでかいカメラを持ってあるコミュニティに行ってしまうとどうしても彼らを搾取するような雰囲気が出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 iPhone ですともう少しその親密な関係を保ったままその場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は一つ重要なことかなと思います。悪い部分っていうのは確かに画質の問題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はあまりそこにそんなにこだわりはなくてむしろそういったブラウザ上で見るものがスクリーンでこう映された時にどういうギャップが生ま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自体に興味を持っています。 일단 그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영상 같은 걸 찍으려고 할 때 저희들은 이미 스마트폰의 그런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풍경을 통해서 세계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리아에서 폭격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자기가 직접 찍어서 그것을 트위터 같은 데 SNS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건 뉴스보다 더 빨리 그걸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그분의 그 질감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장성 같은 것들, 액츄얼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액티브감 같은 것들이 그것은 오직 영상 미만을 위해서 만든 거대한 카메라만가 가질 수 없는 오히려 그런 그 역동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다큐멘터리 엄청 큰 카메라 같은 데를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 같은 데를 들어갔을 때는 결국 그 찍히는 대상이 착취당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작은 아이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훨씬 친근감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화질 문제인 건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영상의 화질에 대해서 무지하게 영상미를 고집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오히려 그렇게 찍은 화질이 이런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화면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어떤 그런 질감의 갭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저는 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로 불편함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원고스 작가는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6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굉장히 좀 좋은데 4를 쓰고 있어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나는 좋은 화질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신 대로 이 작업 같은 경우 후반 작업이 거의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 또 믹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정도의 레벨만 이제 저희가 목소리 맞추고 그 이후에 후반 작업 거의 안 된 이제 거친 원 소스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객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앉아 있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자기의 관심사들로 이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는 힘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세이적인 영화들을 만날 때 저희가 관객으로서 관람하는 각자의 방식들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질문 속에도 같이 녹아져 있어서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회에 슬쩍 한번 협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정사 얘기했지만 내가 보내준 이미지를 상대가 이야기를 입힐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이미지였고 이렇게 보냈으나 너무나 다르게 달라왔을 때 내가 느끼는 난감함을 협업이라는 과정 안에서 만났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언뜻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장면이 각각의 감독님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영상을 보낼 때 이게 어디서 찍은 거고 대략적인 거는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거 생각하고 있던 걸 거의 읽는다고 생각을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보이는 거는 또 다른 거에 대한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私が結構送った映像が、こういうふうに解釈されるのかっていうことは結構面白くて、その電車の中でうつらうつら寝ている男性が出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彼は私のパートナーで、でもなんかその彼が眠っているってことのイメージと、結構彼の個人的なその家族の話っていうのが結びついた時に、まるでなんか彼がその人を体現し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てくるっていうのが、なんか知ってる人なのになんか全然違う人に見えたりするっていう瞬間が結構訪れたりとか、なんか主語がその全く違う人になるっていうことでその映像のイメージが全然変わるっていう体験がすごく新鮮でした。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영상이 정말 개작이 되어서 오잖아요. 결과물에서 개작이 되어서 오는 것들이 저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전철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졸고 이러는 남자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제 파트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자는 이미지, 저는 그에 대해서 잘 알죠. 근데 그의 어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전혀 다른 그 영상과 이미지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달라짐으로 해서 또 다른
전혀 다른 나한테 이제 전혀 다른 체험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체험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작업인 듯한데 과연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는 하는 부분이고,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몇 개의 장면을 저희는 한국의 스탠스로 또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멈칫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병실에 계시는 외부 할머니들 앞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품어내는 순간들에 겹쳐짐의 순간들에 이렇게 약간 멈칫하게 되는데, 그것이 싫다 좋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 멈칫 자체를 겨냥하게 되는 어떤 감각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영화를 곱씹으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 근데 이제 부분들이 병실에 계신 할머니는 사실은 일반 할머니가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비념에 나오는 저희 할머니거든요.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그래서 원래 이제 4.3 때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계속 사셔고 이제 지금 저 요양원에 계신데, 이제 어떻게 김영현 PD님이야 이제 저희 할머니기도 한데,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것까지 이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읽히면 또볼 수 있겠구나. 저는 약간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이어서 약간 중간에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고 그다음 네, 우선 영화를 잘 봤고요. 저는 영화에 대한 감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가 느낀 거긴 한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두 분께서 교환을 하신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냥 일기를 쓴 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영상과 그 나레이션이 약간 어느 정도의 겹침은 있을지라도 뭔가 그냥 보고 있을 때는 약간 연상이 약간 그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그 두 분이 처음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환을 하면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문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을 관객이 받아들일 때 그 감상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 의도한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을 만들 때 관객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작업을 이렇게 할 때 그걸 너무 이제 하다 보면 너무 또 재미없게 나올 수 있고 되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긴 하지만은 일단 미술관 안에서 작품을 만들 때는 관객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게 가장 재밌고 흥미로울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와 나레이션이 어긋나는 지점들, 이미지와 나레이션이 맞는 거는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재미없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어긋나면서도 좀 더 사람들을 좀 끌 수 있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게 됐던 것 같고, 뭐 처음부터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지는 아무래도 못하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좀 더 이런 부분이 재밌겠다 하면서 좀 이상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니면 좀 더 낯선 부분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낯설고 이상하고 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남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さっき日記と手紙の違いについてのお話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結構この問題も似ているところがあって、その現代においてやっぱり日記って例えばブログのようにその個人的なものではあるけれども同時にパブリックのものでもありますよね。でかつ Facebook では個人的なことを書いているふりをしつつ、でもみんなにちょっと承認してほしいっていうような思惑が垣間見えたりとか、そういう日記っていうものが持つその個人とその社会の間に存在する文章っていう性質が私は非常に面白いと思ったんですね。なので私は
確かにすごく内面的な個人的な話をしてはいるんですけれども、同時にそれがある普遍性を持つ瞬間であったり、そのイメージと明らかにこう一致と言いますか、こうイメージとこう重なることで、ある種その先ほどおばあさんは慰安婦の方だと勘違いしたように、ある程度誘導をしつつっていうこともこちらではしているんですね。なのでその自分たちが結構そのイメージで戯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と同時にその何らかのイメージをこう誘導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結構同時に私はやっていたつもりでした。 아까 일기와 편지의 차이점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 문제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하고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것이 예전에 굉장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SNS라든가 페이북 같은 데다가 막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굉장히 퍼블릭해지는 지금 현대인 거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길 바라시면서 굉장히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승인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개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일과 어떤 개인과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저는 크게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도 이제 이 영상 안에서 저는 여기서 특히 굉장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편성을 가진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이미지와 그 나레이션, 이야기가 말이 중첩되는 순간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엇갈리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할머니를, 비념에 나오셨던 그 할머니를 위안부라고 잠깐 착각을 하셨던 분들, 저는 사실 이런 엇갈림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유도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더 동시에는 제가 이 작품을 했던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작품을 할 때 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관객을 대상으로 두고 관객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소통을 할 때는 어떤 것을 표현을 하는데 나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소통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상대가 어떤 소통의 방식을 쓰느냐를 귀 기울여서 그 방식을 쫓아가면서 소통을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그룹을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미술 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작가 작업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표현의 방식들을 만들고 다듬고, 그러면서 더 소통을 읽어주는 소통, 관객으로 하여금 읽어주는 소통, 관객에게 다가가는 소통보다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취하시는 것 같고, 그런 방식 속에서 이미지와 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이 엇갈림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찌 보면 대단히 재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지 위에 있는 나레이션은 나레이션대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미지와 나레이션이 어긋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충돌되고 있고, 그래서 첩들 속에서 몇 개의 레이어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마치 멀티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혹은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귀에다 꽂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하고 행동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 어느새 시간이 다 되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 한 분만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먼저 듣게요. 저는 교환일기라는 형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교환일기라고 하는 상대방이 먼저 쓴 일기에 대한 답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과 이미지를 주고받으시면서 처음에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중간에 이제 상대방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주고받으면서 좀 내가 이미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변화하셨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답장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나 궁금합니다.
아까 그 모모스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미리 다 준비를 써놓은 게 있었다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보내준 영상들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글들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오면서도 또는 이제 이 영화제를 좀 생각하면서 모모스 작가님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이 보내주는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많이 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죠. 보내주는 이미지에 따라서. もともと私は結構その自分が女性だということもあって結構その書く日記も、すごく割と生々しい話をしたりだとか、あるその歴史上におけるその女性の体の問題のことを結構書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日記をイムさんに送るとやっぱりイムさんから送られてくる素材も例えばそのおばあさんの体でおばあさんのイメージであったりとか何らかその私の日記に応答するような素材が返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時間もあって、その私たちはそのお互いの国の言葉がわからないんですね。その私は韓国語がわからないしイムさんは日本語がわからないっていう状態の中でそのイメージを通してもしかしたらこの部分が伝わ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でも完全にはやっぱりお互いの国の文脈を理解はでき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イメージの部分だけでもしかしたら何かをやり取り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結構私は信じながらやっていました。でも結構そのイムさんが割とその社会的な問題について結構語られていることに結構私も後半は割とその自分が女性であるっていうこととその歴史的にあった出来ことだったり、結構普遍的なものと接続させるような文章を結構書くようになったりとか、そういうレベルでちょっと変化はあったと思います。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 안에서 제가 여성이라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어떤 것들을 필치를 굉장히 생생하게 쓰면서 어떤 여성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 얘기를 했죠.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일기를 보내면 마치 임관부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시듯 예를 들어 할머니의 영상이 나온다던가 모습 할머니의 이미지가 듣는 영상이 온다던가 하는 건 거예요. 이건 혹시 내 일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걸까라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언어를 모릅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르고요. 임관부님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이죠. 그 안에서 분명히 이미지만으로도 분명히 전달되는 어떤 것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제가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임관부님 같은 경우 굉장히 사회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상 많이 찍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찍으셔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가 여성이라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개인적인 것에 점점 뭐랄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문제로 이렇게 접촉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보내주는 이제 처음 작업을 이제 보내줬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 보내주고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글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답들을 넣기 아주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쥐어짜게 되고 좀 더 솔직한 감정들을 좀 드러내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을 보내면서 상대를 배려해서 더 영상을 보내는 거라기보다는 교감이 사실은 두 분에게 좀 더 일어나게 되고 그 교감 속에서 답장이자 일기가 동시에 같이 가게 됐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또 이렇게 훌쩍 흘러서요. 오늘 여기까지 끝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분 감독님 또 작품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감독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